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를 통해 궤도에 올라선 성능 검증 위성은 22일 새벽 3시 필리핀 북쪽 상공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톤급 이상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자력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리호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누리호에 이어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를 위한 항공위성이 우주로 날아오른 겁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를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오늘 오전 6시 50분께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입니다. 기존 GPS는 전리층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오차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데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는 항공위성과 지상 처리국 등의 시설을 통해 오차 범위를 현재 15에서 33m에서 1에서 1.6m 수준으로 실시간 보정하게 됩니다. 오차 범위가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티맵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맵 모빌리티의 관계자는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에 대해 기존 내비게이션이 도로만 구분했다면 앞으로는 차선까지 체크하면서 길 안내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는 연말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1호기는 말레이시아의 위아셋 통신 방송용 위성을 15년간 임차한 것으로 항공위성 서비스를 위한 중계기가 탑재되었습니다. 2호기는 국내 위성을 빌려 2025년에 발사하고 3호기는 2027년 발사 예정인 국산 위성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총 사업비 1,28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전국에 7개의 기준국, 2개의 위성통신국, 2개의 통합운영국 등 지상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한편 한국은 우선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를 통해 미국 GPS의 오차 범위를 보강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뒤이어 한국의 독자적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GPS,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러시아의 글로나스, 중국의 베이더호 등이 전 세계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전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일본의 QZSS, 인도의 아뉴스는 전 세계가 아닌 자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위성항법 시스템은 6개입니다. GPS는 원래 미국의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구분돼 운용되고 있습니다. 민간용 GPS는 1983년 대한항공의 007편 여객기가 항법장치 오류로 인해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자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된 것입니다. 초기엔 적국이 GPS를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위치 측정 값에 일부러 오차 코드를 심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민간 GPS에 더 이상 오차 코드를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민간 GPS는 군사용보다 측정 오차 범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용 GPS는 암호화된 신호를 사용하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글로나스는 1993년 9월 첫 운용이 시작됐고 현재 약 30기의 위성이 GPS처럼 지구 전역에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측위 원리 자체도 GPS와 거의 비슷하며 군용과 민간용이 구분된 점도 같습니다. 문제는 GPS나 글로나스 모두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작동 불능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를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의 항공위성 서비스 위성 발사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나 일본과 중국은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에 대해 언론을 통해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가 군사활동에 사용하는 GPS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용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강력한 우방인 미국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같은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미국이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의 GPS 사용을 제약하게 된다면 한국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일본의 독도 침탈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대가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미국의 GPS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 한국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의 심기가 불편한 일본은 한국이 항공위성 서비스 위성 발사 성공에 이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에 박차를 가하자 더욱 예민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5위, 한국은 6위로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후회 없이 독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치밀한 침탈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이어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입니다. 한국은 2003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지금까지 연구 및 지질 조사, 해양자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어도에 중국의 정찰기나 폭격기가 항상 출몰을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이어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논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태평양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과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작전 반경을 확보하고자 이어도에 대한 무리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을 둘러싼 국제이해관계는 나날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막강한 국방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국방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이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관심 이슈였습니다.